대표님, 구매 대행으로 시작해서 이 창고를 이렇게 보니까 진짜 엄청 성장하신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이 봤을 때 어떤 성장 과정이 있으면 좋다라고 뭐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어요? 오늘 인천항에서 저희 창고로 물건이 들어와서 짐을 내릴 거고요. 짐을 내린 다음에 검수해서 포장까지 하는 거, 그리고 로켓크로스 패킹까지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택배가 들어올 때 팔레트 작업이 돼서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고, 팔레트가 적어요. 저런 팔레트 작업이 돼서 들어오는 게 있고, 아니면 이렇게 박스로 돼서 들어오는 물건들이 있고, 아니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품이 E형 상품이어서 마대자루에 담겨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저희가 소싱한 물건 이번에 마대자루로 들어오는 물건이라서 짐을 내리는 게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저희 창고 에이스 권 팀장입니다. 이렇게 큰 차로 오시면 기사님들한테 하차 비용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서 저희 직원이랑 기사님이랑 같이 짐을 내려주세요. 근데 이건 혼자서 다 못 내리시니까 저희 직원이나 아니면 아르바이트생분들이 같이 와서 짐을 내려주는데, 저는 평소처럼 짐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직접 이런 걸 운전하면서 이렇게 일을 도와주세요? 아유 그럼요. 직원들한테 물어봐도 돼요? 그럼요. 우리 직원들이 바쁠 때면은 와서 이렇게 지게차도 탈 줄 알고 대표가 이렇게 해야죠. 여기 있는 물건들이 아마 구입가 기준 3천만원 정도 될 거고요. 물류비랑 이런 거 포함해서. 그리고 아마 판매가가 합쳐서는 1억 정도 될 겁니다. 여기 있는 물건들은 저는 로켓크로스랑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위주로 나가는 물건들이고요. 일부 물건들은 카카오톡딜로도 나가는 물건들입니다. 창고 규모는 한 어느 정도 돼요? 여기 창고는 지금 3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한국 평수로 한 300평 정도 되는 창고예요. 어제 막 그 출고 작업이 있고 오늘도 출고 작업이 있고 해가지고 좀 지저분한데, 최대 4단례까지 적재할 수 있는 창고고요. 그래서 여기는 전부 다 제 물건만 있는 건 아니고 저랑 수강생 몇 분 거 물건 같이 쓰는 창고입니다. 주로 거의 제 물건 들어와 있고, 그리고 같이 쓰는 학생분들 거 물건들도 좀 들어와 있어요. 왜 여기 밖에 나와 있는 애들은 뭐예요? 담겨 있는 것들은 다 쿠팡 로켓크로스로 나갈 물건들이어서,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담겨 있는 것들 다랑 여기 있는 물건들 전부 다랑, 그리고 이 앞에도 보면 여기에 또 감겨 있는 물건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적재 리스트랑 크로스 딱지 붙어 있는 애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은 전부 다 내일 한 번에 쿠팡 창고로 입고될 물건들입니다. 그래서 엄청 스페이스가 복잡해 보이는데, 저희 창고는 크로스 들어왔다가 크로스 나가는 회전이 빨라가지고 내일 되면 또 완전 깨끗해질 거예요. 네, 창고에 물건이 다 완전 꽉 차 있는데 이거 부족하진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전이 빨라서 앞에 패킹되어 있는 물건들 나가고 나면 또 여유 공간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요. 창고가 한 군데가 더 있어서 거기에서도 물건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렉별로 이렇게 수강생들 거가 따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전산에 수강생들 무슨 물건이 어디에 있다 이렇게 다 나눠져 있고, 그리고 저희 물건도 또 따로 보관하고 있고, 한 칸마다 주인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많이 쓰시는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 한 줄을 거의 다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맨 위에 한 줄을 다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여기는 그 수강생 외에 일반 셀러들도 쓰나요? 아니요. 일반 셀러들은 안 쓰고 있고, 모집도 안 하고 있고, 그냥 저희 수강생들 것만 받고 있고, 사실 수강생들한테 오픈하는 3필 비용은 저희 수업을 들어주셨으니까 감사한 마음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얼핏 봐도 물건 종류가 진짜 많은 것 같은데, 이게 로켓 배송으로 또 이렇게 잘 나가는 카테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제품들이 좋아요, 보통? 이게 그냥 물류 입장에서만 봤을 때 여러분들이 꼭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1688 금액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1688 구매 금액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전 물류비라고 보거든요. 물류비가 중요하니 무게가 많이 나가고 덩치가 큰 거 뭐 이런 것들은 좀 피해라 라고들 하는데, 사실 무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저는 그 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가끔 가다가 완전 조립되어 있는 가구 같은 거를 수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거 한번 볼까요? 이 제품 보세요. 이 제품은요, 크기가 엄청 크다 보니까 저렇게밖에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런 제품들은 가격에 비해서 부피가 너무 차지하다 보니 물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부피가 큰 걸 하고 싶다 하시면 큰 걸 해도 좋아요. 그런데 그럴 거면 웬만하면 조립식으로 하셔라 라는 거, 조립식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요즘 로켓크로스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너무 조그만 거 말고 큰 거 해야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정도 되는 물건들이면 통상 팔레트로 보내거든요. 이 팔레트 사이즈를 넘어가게 되면 또 E형 상품이라고 해서 화물비를 추가로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입고하실 때에는 조립식으로 되어 있고
가로 세로 길이가 1100을 안 넘는 제품에 한해서 어느 정도 부피가 있는 걸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1688 금액만 보고 가지고 왔다가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부피가 크면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그 배대지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해운비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또 한국 창고로 이동할 때 물류비도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피가 큰 거라도 좋은데 포장 상태의 부피는 좀 작은, 그러니까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 제품들을 소싱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물건을 내리면 이렇게 포장을 까서 상품에 이상 유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검사를 합니다. 이 검사를 할 때는 그 아르바이트 해주시는 분들이 와서 이렇게 앞뒤 옆 돌려가면서 상품에 파손이 있나 없나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렉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입고 일정을 잡아서 쿠팡에 납품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입고 일정 잡고 납품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들어온 물건을 포장을 다 하고 이제 쿠팡으로 보낸다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입고 신청을 해볼게요. 원래대로라면은 저거 작업을 해서 오늘 작업은 불가한데 어떻게 보내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엄청 쉬워요. 쿠팡으로 어떻게 보내요? 그냥 보낼 수는 없고요. 쿠팡에서 요구하는 그 입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쿠팡 탭 왼쪽에 보면은 로켓크로스가 있어요. 로켓크로스에서 입고 관리 눌러주시면 여기에 입고 생성하기를 누르실 수 있습니다. 입고 생성하기를 누르고 상품을 골라야 되는데 이걸 일일이 여기서 검색하실 필요는 없고 밑으로 내려보면 내가 등록해 놓은 상품들이 쫙 나와요. 그럼 여기서 저는 이 상품을 샘플로 한번 보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낼 거니를 물어봐요. 보면은 쿠팡에서 픽업이랑 직접 보내기가 있죠. 직접 보내기는 내가 일반 택배사를 쓰거나 아니면 용달 퀵을 이용해서 쿠팡으로 보내는 거고, 이 쿠팡에서 픽업은 그 쿠팡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보내는 겁니다. 밀크런이라고 하죠. 밀크런으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출고지를 골라야 돼요. 여기 보면 주소지는 모자이크 되어 있어서 안 보이시겠지만 팔레트, 트럭, 택배라고 나와 있죠. 저희는 여기서 팔레트를 골라보도록 할게요. 이 팔레트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몇 개 팔레트를 보낼 건데 쿠팡 차를 이용해서 팔레트 몇 개를 싣는 거고, 이 트럭은 쿠팡 트럭에다가 내 짐을 전체를 다 싣는 게 트럭이고요. 이 택배는 한 박스, 두 박스 이렇게 보낼 때 쓰는 게 택배입니다. 트럭이랑 팔레트랑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트럭은 한 차를 다 쓴다. 팔레트는 그 트럭의 일부를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팔레트로 골라보도록 할게요. 밀그런 팔레트를 고르고 반품지도 같이 골라야 되는데 통상 반품지는 저희 같은 주소로 많이 하죠. 저희 주소로 하고, 그리고 제품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제품 몇 개를 보낼 건데 저희는 100개를 보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그러면 이제 어느 센터로 며칠 날 보낼 건데 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럼 저희는 한 24일쯤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물건의 사이즈는 미디움 사이즈예요. 그래서 미디움 사이즈를 받을 수 있는 창고를 고를 수 있게 나옵니다. 이 일자에 입고가 가능한 창고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일정을 바꾸게 되시면 입고 가능한 물류센터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몰, 미디움, 라지를 받을 수 있는 물류 창고들이 다르고, 그 물류 창고들도 매일매일 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창고마다 입고를 받을 수 있는 날짜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그때그때 들어가는 창고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안성 4로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다음을 누르면 이제 세부사항을 입력해야 돼요. 자, 이러면 신청이 끝났는데 여기서 다가 아니라 쿠팡에서 요구하는 바코드도 뽑아야 되고요. 그리고 부착물도 뽑아야 돼요. 그 부착물은 어디서 뽑냐면 여기서 입고 관리를 누르고, 그리고 제가 지금 만든 게 입고 생성 완료가 돼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 입고 아이디를 눌러주시고 여기 들어가서 휠을 밑으로 내려보면요, 여기에 바코드 인쇄, 분류 부착 인쇄, 물류 동봉문서 인쇄가 있는데 이게 동봉문서예요. 동봉문서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이게 왜 두 개가 나왔냐면 잘 보면 여기에 쿠팡 제출용이라고 나오죠. 이거는 쿠팡에다가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밀크런 기사님이 쿠팡에다가 직접 제출하시는 용도의 동봉문서고요. 이 밑에 있는 거는 업체 보관용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 이런 거 입고 했으니까 이거 수량 맞는지 확인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거 한번 볼게요. 부착문서. 동봉문서랑 다르게 부착문서 같은 경우에는 쿠팡으로 보낼 때 안이랑 겉에 넣어줘야 되는 문서입니다. 적재 리스트는 두 종류가 들어가 있어요. 그 여러 개를 한 팔레트에 넣었을 때는 혼정 문서를 작성해 주셔야 되고, 한 종류만 들어간다 그러면 이 필수 작성 문서 하나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서랑 같이 이 로켓크로스 그 스티커를 겉에다 같이 부착해 주시면 되는데, 이 스티커 같은 경우에는 한 팔레트당 앞뒤로 2개씩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총 4장이 나왔을 거예요. 왜냐면 저희는 팔레트를 2개를 골랐기 때문에. 하나, 둘, 셋, 4개가 나왔죠.
이렇게만 부착하고 제품에 바코드를 붙여서 나가면 우리가 아까 그 픽업일 설정한 날에 그 이 전날 통상 기사님께서 연락이 오세요. 몇 시까지 가겠다고.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춰서 팔레트를 넣으면 되는 겁니다. 팔레트를 꺼내서 기사님 트럭에 실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깥에 나가서 어떤 문서를 어떻게 부착했는지 팔레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재 리스트인데 아까 봤던 양식이랑 조금 다르거든요. 이 양식 같은 경우에는 쿠팡 온라인 문의하기에서 받으시면 이 양식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봤던 표딱지, 이 로켓크로스 부착 문서, 이게 여기에 하나, 그리고 이 안쪽에도 하나 붙어 있어요. 이 안쪽에도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물건이 나갑니다. 이 영상을 보신 많은 분들이 이런 걸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러면 로켓크로스 하려면 전부 다 창고가 있어야 되나요? 사실 창고는 필요 없고, 저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많고 같이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어서 창고를 크게 구해서 하지만, 내가 부업셀러고 규모가 크지 않다면 그 3PL 창고를 이용해서 충분히 운영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소량을 하시는 분들 있죠. 작은 사이즈의 소량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집에서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라는 거. 오늘 그동안 중국 연휴도 있었고 해가지고 오늘 물건이 많이 들어오고 또 쿠팡에 입고될 물건들이 많아서 학생들이 입고시키기 전에 그 본인들이 확인하고 싶은 물건 혹은 뭐 썸네일 찍거나 사진 촬영해야 되는 물건들이 있어가지고 본인들이 한번 상태를 보고 싶다고 해서 오신 분들이 좀 계셔서 오늘 한 수강생분들만 6분 와 계시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수강생분들은 거의 없으신데 오늘 어떻게 또 제가 오는 걸 아셨는지 아다리가 딱딱 맞았네요. 이런 지게차는 얼마 정도예요? 창고 운영하려면 이런 거 한 대는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렌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는 구매했는데 이거 얼마 주고 샀죠? 1,400 샀어요. 1,400이에요 이거 진짜로? 원래 1,800 불렀는데 깎았어요. 아 근데 지게차가 제가 생각해도 너무 비싼 것 같은데. 렌탈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 렌탈 비용이 한 달에 30에서 50 정도면 괜찮은 거, 일본산이나 국산 괜찮은 거 빌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렌탈을 하면 고장나면 어떡해요? 제가 알기로 고장나면 보험처럼 와서 고쳐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런 지게차 같은 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배터리 수명이 금방 달잖아요. 그런데 저런 전동 지게차는 배터리 금액이 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싼 거 좀 저렴한 거 중고로 구매하지 마시고 차라리 괜찮은 거 렌탈 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창고를 이사 가게 되면 반납하고 거기서 다시 빌리면 되거든요.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 그런데 저거 사면 또 다 돈이에요, 이동시키는데. 그래서 차라리 큰 비용을 들이기 싫고 좀 새 거 타고 싶으시다면 렌탈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다만 월 고정비가 추가가 되긴 하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가정책 지금 자금 중에 저렇게 지게차를 할 수 있는 자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계속 창고를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온라인 셀링을 하고 대규모로 하시는 분들 보면은 직접 창고를 안 구하고 3PL로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데, 저는 중국에서 직접 물류를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이게 물류비에서 빠지는 것들이 정말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리고 결국 3PL을 쓰게 되면 이것도 다 비용이고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손해를 볼 수 있겠지만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3PL을 안 쓰는 게 이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느 정도 3PL을 쓰는 것보다 이득을 덜 볼 수 있으나 나중 되면은 훨씬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물류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큰 규모는 아니고 저희는 지금 300~400평밖에 안 되는 작은 규모지만 물류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갑자기 밤에 물건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주문이 늘어나서 주문 처리를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3PL을 쓰면 그게 다 비용이에요. 뭐 당일 출고비 얼마 플러스, 그리고 밤 6시 넘으면 우리는 못 들어옵니다. 이런 데도 되게 많아요. 저희도 이번에 보면 유튜버랑 협업한 영상이 갑자기 하나가 빵 터져가지고 내일 나갈 물량이 엄청 많아졌었는데, 만약 3PL을 썼으면 그게 다 소화가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집에서 혼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1인 셀러, 소규모 셀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3PL 쓰셔도 상관없지만 진짜 전업으로 온라인에 완전 매진하고 싶다고 하시면 50평, 100평 정도 되는 창고만 구하셔도 3PL 쓰시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비용을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런 거 다 시간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로켓크로스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물건 넣으면 할 게 딱히 없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포장하면 되고요. 그리고 돈 많이 벌면 직원 쓰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창고를 운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저 말고도 다른 유튜버들 보면 창고 갖고 계신 분들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근데 괜히 창고를 쓰는 게 아니겠죠. 이 물량이 엄청 많아요. 이게 한 얼마 정도 돼요? 이 정도면? 요거 빠레트 하나가 한 500만원, 600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팔레트니까 이게 한 5천에서 6천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그럼 이게 지금 저희 나갈 물량이에요? 이 제품 하나가 아마 한 3주 정도? 요즘 시즌이라서 이게 3주 정도 걸리는 물량이에요. 그러면 이제 물건 나갈 때 로켓크로스는 바코드 같은 게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작업도 다 여기 3PL에서 해주는 거예요? 아니요. 그 중국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대량으로 주문하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전부 다 그냥 쿠팡에 맞춰서 가지고 옵니다. 그 네이버에서도 팔리고 쿠팡에서도 팔리거든요. 그런데
사실 쿠팡 그로스 판매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전량 그로스 기준으로 맞춰서 오고, 그리고 바코드 하나 차이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에 나갈 때도 그냥 쿠팡 그로스용으로 만들어 놓은 제품으로 그냥 납품시켜요. 그래서 국내에서 하는 건 하나도 없고 거의 다 중국에서 해서 옵니다. 인건비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옵니다. 중국에서 한다는 게 배대지에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저 판매처에서 한다는 거예요? 배대지에서 하는 것도 비용이 발생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판매처에서 다 끊어옵니다. 처음 소량 판매할 때는 그런 걸 안 해줘서 배대지에 맡겨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나중에 물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공장에서 다 해줘요. 그리고 소량일 때도 공장에서 해주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면 저희 수강생들도 다 각자 그 판매처에서 바코드를 찍어 오는 케이스네요. 처음 소량으로 가지고 올 때는 어쩔 수 없이 배대지나 3PL 창고에서 작업을 해요. 그런데 학생들한테도 얘기합니다. 웬만하면 배대지에서 하지 말고 생산자가 공장에서 직접 해오라고. 이게 왜 그러냐면 배대지마다 받는 가격 정책들이 다 다른데, 어떤 배대지들은 우리가 물건 다 사고 바코드 작업 다 해주고 뭐 해줄게 해놓고선 1위안당 300원을 받는 이런 업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1위안당 180원인데 1위안에 300원을 받고 거기에다가 관세랑 물류비 이런 거 다 더해가지고 1위안에 300원씩 받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만약 1위안짜리 물건 10개를 구매를 하면 이 사람들한테 3만원을 내고 구매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원래대로라면 물건 원가는 1위안짜리 10개니까 2,000원이 되는 게 정상인데 그 플러스 10,000원을 더 받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 바코드 부착 비용, 원산지 작업 비용, 이런 것들이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내가 물량이 커졌어요. 그러면 굳이 거기에다가 그런 비용 같은 거를 안 내도 공장에서 공짜로 다 해준단 말이에요. 원산지나 바코드 같은 거.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 있으신 분들은 수입하실 때 저렴한 배대지 같은 거 이용하셔가지고 수입 대행 업체 쓰시지 마시고 그냥 저렴한 업체 이용하고 공장을 최대한 활용해서 공장에서 모든 걸 다 끝내 오시는 게 좋아요. 이게 비용적인 측면도 있는데 시간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창고 말고 국내 3PL 이용하시는 분들도 보면 국내에서 많은 걸 해결하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거의 모든 걸 중국에서 끝내 오시고 한국에서는 그냥 들렸다 입고만 시킬 수 있게. 왜냐면 국내는 어쩔 수 없이 인건비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작업이 추가되면 다 돈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 바코드 하나만 딱 붙여서 들어오면 될 수 있게끔 그 상태를 만들어서 오시는 게 가장 베스트다라는 거. 이런 거 말하면 저희 직원들이 싫어하겠지만 그래도 이게 베스트입니다. 저희 창고 월세 내세요 지금? 그쵸. 매매라고 착각하시는데 여기는 월세입니다. 월세 비용은 어느 정도? 전국적으로 다 비슷할 텐데 창고가 싸지가 않아요. 여러분 평당 2에서 3만 원 정도 합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경기도니까 지방이니까 엄청 싸겠지 라고 생각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창고를 구할 거라면 가끔씩 완전 저렴한 창고들이 나오거든요.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창고의 고를 봐야 돼요. 얼마나 높게 쌓을 수 있냐. 내가 지게차가 있다면 얼마나 높게 쌓을 수 있냐를 첫 번째 봐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20피트나 40피트 컨테이너 차량이 여유롭게 드나들 수 있느냐를 봐야 돼요. 저희 창고 한번 보실까요? 저희 창고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40피트 컨테이너 차량이 3대가 앞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창고들 보면은 40피트 컨테이너 아예 못 들어오고 20피트 컨테이너짜리가 겨우겨우 들어오거나 아예 못 들어오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물류 창고로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렴한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고가 높냐, 그리고 앞에 여유 스페이스가 얼마나 있냐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어쨌든 창고를 뭐 구하면 이런 게 좋다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그럼 3PL을 쓰는 사람들의 이점? 3PL 쓰는 사람의 가장 큰 이점은 사실 로켓 크로스를 하시는 분들 보면은 창고가 항시 꽉 차 있지 않아요. 우리가 쿠팡 창고를 이용해서 물건을 팔기 때문에 내 창고에 항상 물건이 쌓여 있는 경우들은 많이 없거든요. 그런데 창고를 빌리게 되면 1년 내내 월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조금 세이브 시킬 수 있다. 물건이 많지 않으신 분. 그리고 두 번째, 일을 여기서 대신해 주니까 셀링에만 집중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반품도 다 받아준단 말이에요. 3PL 창고들에서. 그래서 원래 집에서 하시던 분들은 좀 깔끔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절대 여기 저희 판다 3PL 홍보하는 영상 아니고요. 그 수강생들 몇 분만 이렇게 쓸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홍보 영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저의 물건 들어왔을 때 일상을 찍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남겼습니다. 대표님, 구매 대행으로 시작해서 이 창고를 이렇게 보니까 진짜 엄청 성장하신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이 봤을 때 어떤 성장 과정이 있으면 좋다 라고 뭐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어요? 저는 강의도 하면서 판매도 하잖아요.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공격적으로 이렇게 확장하는 투자? 제가 첫 번째 창고 했을 때도 여기 언제 채울 거예요? 라는 말 엄청 많이 들었는데 첫 번째 창고 시작하자마자 6개월 다 돼가지고 꽉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사 왔는데 여기 이사 온 지 3개월 만에 또 꽉 찼어요. 그래서 저는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번 돈으로 투자하고 만약 제가 번 거를 가지고 재투자하고 재투자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실행을 한번 해보세요. 실행을 하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그리고 계속 욕심을 내면 되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이 건너편에 있는 창고도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계속 실행했던 것이 저의 성장 동력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희 창고에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뿅!